여러분은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시나요? 아플 때 끓여주시던 죽, 생일날 끓여주시던 미역국,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차려져 있던 밥상. 그 맛을 떠올리면 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만을 쫓다가 어머니를 잊고 살았던 한 요리사가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뒤늦게 깨닫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권의 낡은 레시피 노트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르시엘의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지안 셰프, 7번 테이블 메인 코스 준비됐습니까? 30초 후에 나갑니다. 이지안, 35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셰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3년 만에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했고 각종 요리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어요. 매거진 표지 모델, TV 프로그램 출연, 기업 행사 초청까지. 그녀의 일정표는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셰프. 수셰프가 완성된 요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접시 위에는 예술 작품 같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스 한 방울, 허브 한 잎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완벽한 플레이팅이었죠. 하지만 지안의 표정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목표였고 증명이었고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후 지안은 빈 주방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어요. 모두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안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내일 전화해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내려간 건 2년 전 설날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올라왔죠. 바쁘다는 핑계,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 사실은 그 작은 시골 마을이, 허름한 집이, 그리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어머니가 불편했던 겁니다. 지안은 그곳에서 도망치듯 떠나왔거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홀로 지안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 그 기억들이 지안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성공하면 그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지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큰이모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지안은 받기 싫었지만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아, 나 큰이모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 받았다. 지안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음 날 지안은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안은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고향이 낯설게 느껴지게 된 게. 휴대폰을 열어보니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있었어요. 지안아, 밥은 먹었니? 엄마가 깨십 담갔는데 보내줄까?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돼. 건강하기만 하면. 지안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시간 후 지안은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간이역에 내리니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0년 전 서울로 떠나던 날에도 이 냄새가 났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는지. 지금은 그 냄새가 왜 이렇게 그리웠을까요? 큰이모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지안아. 이모. 엄마는요? 집에 계셔. 오늘은 상태가 괜찮으셔서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고 계시더라. 지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모, 엄마가 정말 알츠하이머예요? 큰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초기라서 아직은 괜찮은데 점점 나빠질 거래. 지금은 가끔 깜빡하는 정도야.
가스 안 끄고 외출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근데요. 요즘 자꾸 옛날 얘기를 해. 네가 어릴 때 얘기, 네 아버지 얘기. 그리고 맨날 너 이름을 불러. 지안이 밥 줘야 하는데 지안이 학교 갔다 왔나 이러면서.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죠. 큰 이모는 대답 대신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늦었어도 왔잖아. 가자. 엄마 기다리신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지안을 보는 순간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안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지안에게 달려왔어요. 생각보다 작아진 몸, 많이 휘어진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2년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엄마. 왔구나, 우리 딸.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머니는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팔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왔어. 늦어서 미안해. 미안하긴. 바쁜 거 아는데 뭐. 우리 지안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요리사인데. 어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하지만 지안은 울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추고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어요. 밥 해놨다.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어서 들어와. 어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지안의 코를 자극했어요.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나물 무치는 냄새. 미슐랭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 익숙하고 그리웠던 냄새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깨십장아찌, 그리고 하얀 쌀밥. 엄마,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딸 온다는데 얼마나 해줘야 하는데. 지안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퍼서 건네주셨어요. 많이 먹어. 서울에서 밥 제대로 못 먹지. 지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맛, 세상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 엄마의 손맛. 왜 울어? 맛없어? 아니,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지안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상머리를 지켰어요. 그날 밤 지안은 어릴 때 쓰던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방에서 몇 번이나 울었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을 때,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죠.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난 지안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요. 그런데 부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낮과 달랐습니다. 뭔가 혼란스러운 길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지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안이. 어머니는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깜빡이며 웃었어요. 아이고, 지안아. 엄마가 깜빡했네. 밤중에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가끔 깜빡깜빡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니는 자신을 진짜로 몰라봤다는 것을요. 엄마, 그 노트 뭐야? 지안이 어머니 손에 들린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낡고 다른 갈색 가죽 노트, 모서리가 해지고 페이지가 빼곡하게 찬 노트였어요. 아, 이거
엄마 레시피 노트야. 오래전부터 요리할 때마다 적어둔 거지. 레시피 노트요? 응. 요즘 자꾸 깜빡해서 이거 보면서 요리해. 안 그러면 간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까먹거든. 어머니는 노트를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요리사니까 한번 봐. 엄마 요리 레시피가 다 들어있어. 지안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지안이 5살 때였습니다. 지안이가 감기 걸린 날 해준 죽. 쌀 한 줌, 물 많이, 참기름 조금, 소금 조금. 지안이가 열이 나서 밤새 울었다. 죽을 쑤어줬더니 2그릇이나 먹었다. 다 먹고 엄마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했다. 그 말 듣고 엄마도 울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안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도시락. 밥,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 지안이가 첫 도시락 싸달라고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이 내 도시락 부러워했어 하던 얼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안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지안이가 중학교 때 시험 망치고 울던 날 끓인 라면. 라면 한 봉지, 계란 1개, 파 조금. 지안이가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방에서 울고 있었다. 라면 끓여서 방에 갖다 줬더니 훌쩍훌쩍 먹었다. 엄마 라면이 제일 맛있어 하던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지안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만든 잔치국수. 국수, 멸치, 다시마, 호박, 계란. 드디어 졸업이다. 지안이가 어른이 됐다. 국수 먹으면서 엄마 나 서울 가서 꼭 성공할게 했다. 성공 안 해도 되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은 차마 못했다. 지안은 노트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레시피 노트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기록해온 지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요리법보다 지안의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지안이 뭘 좋아했는지, 언제 울었는지, 언제 웃었는지.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안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안이가 요리학교 합격한 날 끓인 미역국. 미역, 소고기, 참기름, 국간장. 지안이가 요리사가 된다고 했을 때 걱정했다. 힘든 길이니까. 하지만 지안이 눈이 너무 반짝여서 반대 못했다. 합격 소식 듣고 미역국 끓였다. 지안이가 3그릇 먹었다. 우리 딸 뭐든 할 수 있어. 지안이가 첫 월급 타온 날 끓인 미역국. 지안이가 첫 월급 타서 용돈 보내줬다. 그 돈으로 뭘 살까 하다가 그냥 통장에 넣었다. 언젠가 지안이 힘들 때 보태주려고. 미역국 끓이면서 울었다. 우리 딸이 어른이 됐구나. 지안이가 TV에 나온 날. 지안이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다 축하해줬다.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다. 전화해서 밥 잘 먹냐고 물어봐야지. 전화 안 받았다. 바쁜가 보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지안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지안이 TV에 나올 때마다, 상 받을 때마다, 기사가 날 때마다. 그때마다 전화를 하셨는데 지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그 나중은 2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지안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습니다. 일어났어? 아침 먹어.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지안은 어제 밤 일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어제 괜찮으셨어요? 어제, 왜? 밤에. 부엌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밤에 부엌에 나왔었어. 기억이 안 나네. 지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며칠 더 있어도 돼요. 그래? 정말 바쁜 거 아니야? 아니요. 좀 쉬려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지안의 휴대폰에는 레스토랑에서 온 연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촬영 일정도 있고. 하지만 지안은 그 모든 걸 무시했어요. 지금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지안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을 같이 만들고 오후에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안이 어릴 때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 엄마, 나 어릴 때 어땠어요? 어땠긴. 말도 많고 에너지 넘치고 맨날 뛰어다니느라 무릎에 상처가 안 떨어졌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유독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 엄마가 밥하면 옆에 서서 구경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엄마, 이건 왜 넣어? 엄마, 이건 왜 이렇게 해? 질문이 끝이 없었지. 진짜요? 그럼.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지. 이 애는 나중에 요리사가 되겠구나. 지아는 웃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엄마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따라하고 싶었어요. 에이, 엄마 요리가 뭐가 맛있어. 시골 밥상이지. 아니야, 진짜 맛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는 쑥스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표정은 환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안이 잠깐 시내에 다녀온 사이 큰일이 났어요. 지안아, 빨리 와. 큰이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안이 달려가자 어머니는 지안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낮에 헤매던 길을 잃은 눈빛.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요? 지안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안이야. 지안이, 우리 지안이는 학교 갔는데. 지금 초등학생이야. 네가 우리 지안일 리 없잖아. 어머니는 지안을 낯선 사람 취급했어요. 지안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안이 맞아. 지안이 다 컸어. 뭔 소리야. 우리 지안이는 아침에 학교 갔어. 곧 돌아올 거야. 내가 밥 해놔야 하는데.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안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어딨지? 지안이 밥 해줘야 하는데. 그 노트가 어딨지? 어머니는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지안이한테 뭘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안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머니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지안은 어머니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어머니를 재우고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안이가 감기 걸린 날 해준 죽. 지안은 그 레시피대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쌀 한 줌, 물 많이, 참기름 조금, 소금 조금. 미슐랭 셰프가 만드는 요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단순한 레시피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죽이 완성되었을 때 지안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맛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죽. 3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던 그 맛. 지안은 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다행히 눈빛이 맑아 보였어요. 지안아, 그게 뭐야? 엄마, 죽 끓였어. 먹어봐.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네가 죽을, 왜? 그냥요. 옛날에 엄마가 해주셨잖아. 내가 아플 때. 어머니는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 맛이 엄마 죽 맛이네. 엄마 레시피 노트 보고 만들었어. 어머니는 죽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똑같아. 엄마 죽이랑 똑같아. 엄마가 다 적어 놓으셨잖아. 노트에. 어머니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지안아,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 무서워. 알아요, 엄마. 네 얼굴도 가끔 모르겠어. 그게 제일 무서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너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해? 너 이름도 모르게 되면 어떡해?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엄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노트가 있잖아. 엄마가 적어 놓은 거. 이걸 보면서 내가 다시 알려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는 울며 지안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고마워. 그날 이후로 지안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 그날 만들 요리를 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된장찌개 해요. 내가 중학교 때 매일 먹었던 거. 된장찌개, 그거 어떻게 하더라? 여기 적혀 있어요. 엄마가 적어 놓은 거. 지안은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였지. 된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조금. 요리를 하는 동안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맑아졌어요. 손에 익은 동작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때 애호박 넣어요? 그래, 지금 넣어. 너무 일찍 넣으면 물러져. 어머니는 평소처럼 지시를 내렸어요. 지안은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어머니가 예전의 어머니였거든요. 완성된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안아, 맛 좀 봐. 어때? 지안은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된장찌개 맛이야. 그래? 다행이다. 자신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해맑아서 지안은 또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지안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였어요. 셰프님, 언제 복귀하실 건가요? 다음 주 행사 때문에 정말 급합니다. 지안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번 주 안에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래. 바쁜 거 알아. 괜찮아. 금방 다시 올게요. 일만 정리하고. 알았어. 걱정 마.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안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하지만 지안은 떠났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안은 예전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요리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셰프님, 소스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그래. 다시 해봐.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미슐랭 셰프답지 않은 실수들. 밤에 집에 돌아와도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잘 지내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또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밥 먹었어? 그래,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오늘 뭐 했어요? 응. 그게 뭐 했더라?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큰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오늘 네 엄마가 길에서 헤매고 있었어. 집에 못 찾아가겠다고. 지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엄마가요? 마을 이장님이 발견해서 데려다 줬어.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지안아, 이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지안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지안은 레스토랑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셰프님, 진심이세요? 지금 경력이 한창인데. 네. 결정했어요. 하지만 미슐랭 스타는요? 다음 평가도 있고. 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지아는 미련 없이 주방을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올린 것들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아는 고향 집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짐을 풀고 어머니 곁에 자리를 잡았어요. 먼저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부엌을 청소하고 어머니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지안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야, 엄마. 해야 해. 이제 내가 여기서 살 거거든. 여기서 서울 안 가? 응. 여기서 엄마랑 살 거야.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네 일은, 그 비싼 레스토랑은 그만뒀어. 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아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성공한다고 인정받는다고 앞만 보고 달렸어. 그러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뭘 놓쳤는데? 엄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나, 이제 안 그럴게. 엄마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어머니는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우리 딸. 지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레시피 노트를 펼쳐 어머니가 적어놓은 요리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 고등어 조림, 내가 그거 어떻게 했더라. 여기 적혀 있어. 지안이가 반찬 투정할 때 해주면 새 그릇 먹던 고등어 조림이라고. 어머니는 노트를 보며 웃었어요. 그랬지. 네가 편식이 심했는데 고등어만 잘 먹었어. 기억나요? 글쎄. 네가 읽어주니까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고등어에 양념을 바르고 무와 함께 냄비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놓은 대로요. 엄마, 이때 간장 얼마나 넣어요? 2숟가락. 아니다, 3숟가락인가? 노트에 뭐라고 돼 있어? 2숟가락 반이래요. 그래, 그게 맞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 앞에 접시를 놓았어요. 맛봐요, 엄마. 어머니는 고등어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맛있다. 옛날에 내가 하던 맛이야. 정말요? 응. 지아나, 네가 요리 진짜 잘한다. 지아는 웃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보다 값진 칭찬이었어요. 마을에 지안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왔대.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야. 순자딸이 그렇게 유명한 요리사였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안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구경 삼아 왔다가 점점 진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아나, 마을 어르신들한테 요리 좀 알려줄 수 있어. 이장님이 부탁했어요. 마을 노인회관에서 요리 교실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아는 수락했어요. 하지만 미슐랭 요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레시피로요. 지아는 노트를 펼쳐 어머니가 적어 놓은 대로 요리를 시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이게 순자 씨 레시피야? 그래요. 어머니가 평생 적어 오신 거예요. 순자 씨 요리 맛있었는데 맨날 반찬 나눠줬잖아. 지아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주셨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니가요? 그럼. 누가 아프거나 힘들면 꼭 음식 가져다 주셨어. 말없이. 지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를 가족처럼 돌보셨던 거였습니다. 요리 교실이 끝나고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환했습니다. 지아나, 멋있었어. 우리 딸. 엄마 덕분이야. 엄마 레시피가 좋아서. 어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지아는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매일 무언가를 잊어버렸어요. 지아나, 내가 아까 밥 먹었니? 응, 엄마. 아까 같이 먹었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뒤지기도 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몰라. 그냥 슬퍼서. 뭐가 슬픈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 지아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어느 날은 더 심했어요. 지안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안아.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 분명 뭔가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아니야, 해줘야 해. 네가 좋아하는 거. 뭐였더라?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이미 다 해줬어. 평생 다 해줬어. 더 안 해줘도 돼. 정말 엄마가 잘했어. 응.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어머니는 지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밤, 지안은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손글씨 사이사이에 담긴 마음들. 지안이가 서울 간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역국이라도 끓였다. 지안이가 떠나고 집이 너무 조용하다. 텅 빈 방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 근데 울면 안 된다. 지안이가 걱정하니까. 우리 딸 서울에서 잘 살아라. 지안은 그 부분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던 날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지안이가 첫 상 받았다고 전화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온 마을에 자랑했다. 우리 지안이가 상 받았대요. 그날 밤 미역국 끓이면서 울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어요. 자랑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뻐하면서도 걱정하고. 노트의 마지막 부분은 최근에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한다. 지안이 얼굴도 가끔 헷갈린다. 무섭다. 지안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평생 모은 기억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노트라도 남겨야겠다. 내가 다 잊어버려도 이 노트가 기억해 줄 테니까. 지안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노트가 대신 말해줄 거야. 지안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노트에 모든 것을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안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시려고. 지안은 매일 어머니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나빠질수록 더 열심히 요리했어요. 레시피 노트에 있는 요리를 하나씩. 엄마, 오늘은 잡채야. 내 생일에 항상 해주셨잖아. 잡채, 그랬나? 응. 지안이 생일날 만든 잡채. 당면 불리는 거 깜빡해서 1시간이나 늦었다. 그래도 지안이가 맛있다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 어머니는 웃었어요. 그랬구나. 기억은 안 나는데 웃기네. 어머니는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노트로 읽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이 노트 쓴 사람, 지안이 정말 좋아했나 보다. 그 사람이 엄마야. 내가, 정말. 응. 엄마가 적은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지안이 좋아하나 보다. 지금도. 지안은 울컥했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엄마. 나도 엄마 좋아해.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잡채를 접시에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맛봐요, 엄마.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씹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엄마가 만들던 맛이야. 어머니는 입안에 잡채를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맛있다. 왜 눈물이 나지? 맛있는데. 지안도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도 돼, 엄마. 나도 울고 있어. 두 사람은 잡채를 먹으며 함께 울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맛은 남는다는 걸 지안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은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여기서 뭐 했어요? 글쎄, 기억이 잘. 내가 어릴 때 여기서 뛰어놀았대요. 엄마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그랬구나. 어머니는 들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 좋다. 바람이 시원하고. 응, 좋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안아. 응, 고마워. 뭐가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고마워. 네가 여기 있어서.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엄마. 내가 여기 올 수 있어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지안아, 나 기억 잘 안 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뭔데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그건 까먹지 않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 나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지안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지안이야. 지안이? 지안이가 누구야?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했어요. 지안은 매일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지안이는 엄마 딸이야. 서울에서 요리사 했었어.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그래? 반갑다. 어머니는 지안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지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쳐 어머니에게 읽어드렸어요. 엄마, 이거 봐. 엄마가 쓴 거야. 내가. 응. 여기 봐. 지안이가 태어난 날.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얼굴만 봤다. 이렇게 적혀 있어. 어머니는 노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이걸 썼어.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내가 읽어줄게. 지안은 노트를 처음부터 읽어드렸습니다.
지안이 태어난 날부터 처음 걸음마 뗀 날, 처지가 난 날, 유치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어머니가 평생 기록해온 지안의 역사를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웃고 가끔 울었어요. 이 지안이라는 애 참 사랑받았네. 응, 엄마. 많이 사랑받았어. 그럼 됐다. 사랑받으면 된 거지. 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지안은 놀랐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거였거든요. 엄마, 나 알아봐. 응. 알아. 우리 지안이잖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안아, 미안해. 뭐가요?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네 얼굴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아니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 예쁜 딸인데 못 알아보다니. 어머니는 지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안아, 엄마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해줘. 뭔데요? 엄마가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다는 거.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 쉬는 매 순간마다 엄마는 널 사랑했어. 지안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알아. 그리고 지안아. 응. 네가 와줘서 고마워. 늦었어도 와줘서. 엄마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평화로워서 지안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도요, 엄마. 나도 여기 와서 행복했어. 진짜로.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안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보면서요. 지안이 생일 미역국. 미역 많이, 소고기 조금, 국간장, 참기름. 지안이가 태어난 날도 미역국을 끓였다. 매년 생일마다 끓여줬다. 우리 지안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오늘은 지안의 생일이었어요. 35년 전 이 집에서 태어난 날. 미역국이 완성되었을 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아침이에요. 밥 먹어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미역국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역국, 오늘 무슨 날이야? 내 생일이에요. 생일, 누구? 나. 지안이요. 어머니는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역국. 내가 맨날 끓여줬는데. 맞아요, 엄마. 매년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먹어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어요. 맛있다. 다행이에요. 지안아. 응. 생일 축하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엄마의 레시피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모두 어머니의 노트에 있는 요리들이었어요.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잡채, 미역국. 미슐랭 요리가 아니라 집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이게 순자씨 된장찌개 맛이야. 옛날에 순자씨가 해주던 그 맛이네. 지안이가 엄마 손맛 그대로 살렸어.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각자의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지안은 행복했습니다. 미슐랭 스타보다, TV 출연보다 이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더 좋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안도, 이 집도, 자신의 이름도. 하지만 지안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오늘도 맛있는 거 만들었어. 먹어봐. 어머니는 지안이 내민 음식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해주는 밥이 맛있다는 것은 느꼈어요. 맛있다. 고마워. 응, 엄마. 맛있게 먹어. 어머니가 밥을 드실 때마다 지아는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이, 어머니가 여전히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지아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엄마, 오늘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왔어. 다들 엄마 된장찌개 맛있다고 했어.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지만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이상하지? 서울에서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지아는 레시피 노트를 꺼내 읽어드렸어요. 엄마, 이것 봐. 내가 처음 기어 다닌 날이래. 지안이가 오늘 처음으로 기어 다녔다. 너무 빨라서 따라다니느라 힘들었다. 엄마, 나 어릴 때 말썽꾸러기였나 봐. 지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지안아.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거였거든요. 엄마, 나 알아봐.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안이. 엄마. 지안아.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지아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지아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손에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쓴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지안에게. 엄마가 이제 많이 잊어버려. 네 이름도 네 얼굴도 가끔 까먹어. 그게 너무 무서워. 근데 하나는 알아.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거. 평생 사랑했다는 거. 이 노트를 남길게. 엄마가 다 잊어버려도 이 노트가 기억해 줄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안아, 행복하게 살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지아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평생 사랑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지금도 지아는 엄마의 레시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어요. 손님들은 그 노트를 보며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사장님, 이 노트가 어머니 거예요. 네. 어머니가 평생 쓰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자식 생각을. 그러게요. 저도 늦게 알았어요. 지아는 매일 어머니의 레시피로 요리합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고등어 조림, 잡채. 그 맛을 통해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셨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눕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사랑이 전해지는 것. 지아는 오늘도 주방에 섭니다. 어머니의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의 레시피를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요리합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게 만들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을빛이 식당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머니와 통화하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지안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맛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한 그릇의 요리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